안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상상은 너무 거창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뒤에 친정 부모님이 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고 남동생은 28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보며 그래도 자식들이 장성해서 다행이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기댈 수 있는 부모님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기에 친정 부모님의 장례 등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박스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남동생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친정아버지의 빈자리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 또한 적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받은 돈이 30억 정도 되더라. 근데 이건 너랑 나랑 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돈을 하는 건 정말 솜사탕 같아서 생각 안 하면 금방 사라지라고. 사실 나 남편한테도 부모님 유산 있는 거 말 안 했어. 30억이 되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됐든 혹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야지.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돈인데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우리가 큰 돈을 사용할 것도 없으니까 남동생과 저는 둘 다 생각이 같았어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30억이라는 큰 돈을 똑똑하게 쓸 수 있을지 몰랐기에 나눠서 넣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마쳤죠.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펑펑 쓰다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생과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몇 달이 흐르자 시어머니가 남동생에 대해 보기 시작했어요. 사돈총각은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사업장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친정 아빠 계실 때 많이 도와주고 있기도 했었고 몇 년 전부터는 아빠보다 남동생이 더 많이 일해서 공장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만나는 사람 없으면 우리 딸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사업하는 것도 똑같아서 둘이 만나면 잘 맞을 거 같은데 제 동생을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저번에 저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와서 도와주신 적이 있잖아요. 둘은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제 동생을 시누이한테 소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남동생은 키도 180이 넘고 딱 봐도 듬직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매번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집으로 선물이나 편지를 가지고 오는 날도 많았고요. 꾸준히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친정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아무도 만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3년 전에 우연히 올케를 만났고 남동생과 2년 정도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던 중이라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래, 남동생이 보는 눈이 없네. 낙봐도 부려시 같이 생겼다만 그런 애들보다는 우리 딸 만나는 게 100배 1000배 나을 텐데 저번에 들었던 소식은 일도 안 하는 데 있다며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시누이와 제 남동생을 얽으려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신우도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과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신우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박스가 우리 남동생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박스였다. 그래서 신우와 잘 될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시선을 새기지 못해 그런지 신우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남동생 얼굴을 보려고 커피를 들고 사업장에 갔는데
남동생을 만나는 여자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야? 여기서 일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 저번에 일을 찾는다고 해서 같이 일하자고 했어. 행정적 업무를 주로 했던 사람이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라고 토라가 말했어요. 남동생은 친정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대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행정 일을 봐주던 사람이었죠. 옳은 표현이었죠. 예전에 남동생에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도 못해서 잠깐 회사를 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본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았어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돈 주면서 시키는 것보다는 가족이 같이 일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축하해 줬습니다. 잘 됐네. 내가 저번에 거래처들이 많아지면서 격리할 수 있는 사람 더 뽑으려고 했잖아. 여태까지 하는 일들이 달라서 처음엔 고생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고자 하더라고. 그래, 부부가 같이라면 너무 좋지. 아직 라고 하긴 너무 이은 건가? 그래서 말인데 누나한테 결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긴 했었어. 저는 장난식으로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려 했는데 남동생이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더라고요. 둘 다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생각하면서 내년 초 정도에 결혼식 올리려고 누나 생각은 어때? 라고 말했어요. 나도 결혼해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는지 알겠어. 내가 도와줄 건 없어.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4명이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혼생활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혼수 채우면 돼. 선우나가 해줄 건 없어. 그래? 혹시라도 내가 와줄 일 있으면 해. 남동생의 결혼 소식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달했나 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남동생 결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촌과 결혼한다며 그 여자 제대로 알아보긴 한 거야? 오래 만났어도 어떤 사람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집안에 들여야 돼. 둘이서 오래 만나기도 했고 둘이서 결혼할 준비도 다 됐으니 하는 거죠. 사돈이 살아계셨으면 천천히 살펴보셨을 텐데 무턱대고 결혼하지 말고 너라도 나서선에 올게 될 사람 잘 좀 알아봐야 돼. 아니면 내가 한번 만나서 확인해 볼까? 어머님이 제 옳게 될 사람을 왜 만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올해 대해 자주 물어보셨어요. 올케가 화려하게 생긴 얼굴이라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살짝 색안경을 쓰고 봤었지만 성격은 조용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동생과 잘 맞는 것 같은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번시나 비교하며 되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번에 얼굴 보니까 딱 봐도 인상이 안 좋던데 사돈총각이 사람 버른 눈이 없네. 그리고 사돈총각 사업장에서 같이 일한다며 그러다 친정으로 돈 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부부가 같이 일하면 좋죠. 예전에 시어머니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딸처럼 비슷하게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었지. 우리 딸이 훨씬 참하고 진국인데 너도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라면 신도 옆에서 아니라고 할 법한데 이런 얘기를 묵묵하게 듣고 있는 모습도 거슬렸던 것 같아요. 신도 내 동생한테 마음이 있나 싶었던 생각이 들어 신이 하는 행동들이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예단이나 예물을 들먹이면서 제 남동생과 결혼할 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그쪽에서 예물이란 예단은 어떻게 한다니? 넌 뭐 해준다니?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받아서 뭐 해요? 둘이 결혼 준비 안 됐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건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선제 말하면 결혼 생활 내내 끌려다니게 된다. 저도 제가 집해 왔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희 집에 혼수나 예물 같은 거 한 거 없잖아요. 둘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남자랑 여자랑 다르지. 지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잖아. 그럼 어머님도 지금부터 돈 부지런히 모으셔야겠어요. 신결혼할 때 많이 보해야 되잖아요. 제 남동생 결혼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치지 않고 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별 말씀 못하셨고 못마땅한 표정만 지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동생한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이라 실수로 전화를 누른 건가 싶은 마음에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연결 안 되더라고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싶은 생각에 핸드폰을 내려놨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 들어왔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교통사고를 잃었던 터라 남동생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한다며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남동생과 결혼을 올케도 병원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 당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 교통사고라고 이러다 내 동생까지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어쩜 좋아. 걱정 마세요. 수철 씨 꼭 깨어날 거예요. 저와 올케의 바람가는 다에게 동생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동생 병원에 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신이가 저희 남동생 병문안에 와서는 동생 상태를 내보셨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 깨어날 순 있다니.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제 동생 결혼식이 궁금하세요? 왜요? 그리고 제 동생 일어날 거고 이번에 예약한 곳에선 못하더라도 나중이라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식 한다는 여자애는 보이지도 않고 너만 보여서 혹시 사돈총각 사고 때문에 헤어졌나 했지. 예비, 올케는 제 남동생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남동생 없어도 사업장은 돌아가야 될 때마다요. 시어머니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이만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동생을 옆에서 지켜보며 빨리 어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남동생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제가 받게 됐어요. 거래처 중 한 분이었는데 납품 기일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지금 남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남동생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저희들을 모아놓고 공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일군 재산이다 보니 저희한테 물려주고 싶어서셨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친정아버지가 알려주는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게 됐고 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 배우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더라고요. 남동생 사업장에 가보니 예전부터 일하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전화받은 용해설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예비올케가 회사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 남동생이라 일하는 경리 한 명 있잖아요. 오늘 출근 안 한 거예요? 병 간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병원에 실내 갔다 얘기 듣고 나선 못 봤는데 그래요. 꾸준히 병관해주러 오다가 이번에 몇 번 안 오길래 사업장일 때문에 그런가 싶었거든요. 당연히 남동생 사업장에 있을 거라 생각하오래는 있지 않았고 직원분께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 사돈처녀가 사고 나기 전에 부적 공장을 많이 찾아오긴 했었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들은 거? 없어네. 저희 신우가 공장에 자주 찾아왔다고요. 저희 공장 박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몇 번 그렇게 오긴 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자주 오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 직원한테 그런 말을 듣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뻔해도 있기도 했고 남동생 역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이랑 적절한 관계였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나 싶어 남동생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데 사고 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신이었고 그 다음이 저한테 전한 거였어요. 저랑은 통화가 안 됐으니 동생이 사고 나기 직전 통화한 사람은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이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총각은 좀 어때? 깨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죠. 벌써 몇 달째야? 이러다가 장례식장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못 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사돈 총각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우리한테 주면 되겠다네. 그걸 왜 아가씨한테 줘요? 제 동생 건데. 그리고 아직 뻔히 살아있는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 베풀어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제 동생 빨리 하는 나라 가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꽤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곱씹을수록 화가 나서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집으로 가서 냉소 한 사발에 들이키고는 소파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길래 어머니와 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동생 장례식장 알아보고 그리고 내 동생 아파트 신우 명의로 돌려주라고 하더라. 나 더 이상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첫남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라. 고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대들어서 엄마도 홧김에 말이 나왔겠지. 우리 엄마가 가끔 본인이 생각한 의도한 대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 엄마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데? 당장 내 동생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 거 같은데. 남편은 제가 고래고래 악을 쓰며 얘기하니 한숨을 푹 쉬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당신 마음대로 해. 매번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든 터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옆에서 대꾸하기도 지친다. 당신도 좀 적당히 해, 남편. 이 한 톤 낮게 얘기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교통사고로 부모님 보낸 거 뻔히 아시면서 나도 알아. 동생이 계속 못 깨어나면 장례식장 준비하고 보내 준비해야 되는 거.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가 포기해버리면 당장이라도 동생 갈 것 같아서 불안해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저를 남사가 다가와서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장 장례식장 잡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당신한테는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래도 남편이 저를 달래줬기에 저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꾸준히 남동생 병원에 갔습니다. 남동생과 결혼할 여자가 오는 건 좋았지만 신이가 와서 남동생을 살펴보는 건 괜히 불편하고 싫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날이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강력 형사들이 시댁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기에 최수진 씨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력 형사가 저를 찾아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당황한 얼굴로 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문 모르고 따라갈 수 없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시는 거죠? 아, 저희가 체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생분 신고를 받고 찾아온 거라서요. 동생이 신고했다고. 제 동생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동생이 깨어났으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얼른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근데 동생한테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고 병원에서도 2차례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빨리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분 사무실에 가는 길에 동생분이랑 통화하시고 우선은 같이 움직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뒤에서 신우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신우는 왜 따라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남동생한테 전화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 말하는 건 힘겨운지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무슨 말인지 되물으니 신우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요? 말씀드릴게요. 신우는 갑자기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데 신우가 뭘 한다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신우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 일인데 아가씨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직원분한테 얘기 들어보니 저희 남동생 회사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다면서요. 물론 같이 사업하는 입장이고 제 동생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아는데 제 동생 여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신우한테 단호히 말하고는 경찰분들과 남동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찰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하시고는 CCTV 비치를 물어보셨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총 3대 있는 걸 알아요. 입구 쪽에 하나랑 대가선 쪽에 하나 그리고 남동생 책선 쪽에 하나요. 근데 제 동생이 뭐 때문에 신고한 거예요? 아,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이 절도를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기 미수 관련 건이 하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은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되세요.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저는 바로 동생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생 병실에 들어갔는데 옆에 신우가 함께 있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뭐요.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경찰에 대해 물어보기도 전에 신우한테 붙였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지켜 달라고요.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신우는 뭔가를 말하려고 머뭇거렸지만 이는 포기한 듯 알겠다고 하며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동생이 신우 손을 썩는 저한 그러지 말라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지혜씨도 많이 받았어. 그러지 마. 내가 우리 아가씨 도움받을 게 뭐가 있어? 우리 회사의 돈이 계속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저는 남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회사 돈이 신랑과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계속해 얘기하니 신우가 말을 이어받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요즘 들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상자를 다양한 모양으로 받아야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몇 번 공장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앉는 곳에 항상 격리되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귀는 사이라고 들었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루는 제가 들어가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안에 계신 격리분이 하얀색 봉투를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나가던 직원분이 요즘 상여금이 너무 줄지 않았냐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잠깐만, 그럼 내 동생이랑 결혼하려던 예비 올케가 남동생 회사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신 것 같아요. 사장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땐 매출이 많이 올라서 평소보다 상여금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은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본 거였어요. 제가 말씀하신 걸 듣고 사무실 CCTV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범인을 알게 되신 거였어요. 너무 예상치도 못한 일이라 말이 막히더라고요. 상황을 정리해보니 예비 올케가 남동생 돈을 빼돌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절도로 남동생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들이 남동생 사무실에 온 거였죠. 이 상황을 알려준 게 신우였던 것이었어요. 신우의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본인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예비늘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도 잘 알고 있었고 막상 큰 돈을 보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CCTV 두 군데는 몰래 가리는 게 성공했지만 동생 자리에 있던 CCTV 모르고 있었기에 예비 올게 행실이 들통났던 것이었어요. 제 동생이 월급은 계좌로 입금해주지만 상여금 같은 보너스는 일부러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랬기에 동생 그런 식으로 보너스를 주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던 예비 올케가 몰래 일부 돈들을 빼돌려서 본인이 챙긴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이 급하게 예비 올케를 인터러프티드. 찾아가다가 순간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지혜씨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더 많은 돈을 뺏겼을지도 몰라요. 누나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격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지. 아, 지식을 알려주고 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로 회계를 다 내가 가져와서 이후로 돈을 빼돌리지 못했던 거지. 아니, 걔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뻔뻔하게 병원을 찾아올 수가 있어? 아마 내 핸드폰 공인 인증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왔을 거야. 내가 그동안은 혼수 상태였으니 어떻게든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 몰랐는데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남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신우한테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신우의 행동을 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를 냈네. 난 이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실은 저도 연희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건데요. 신이가 왜 그렇게 제 앞에서 침묵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시나 본인이 말을 실수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신우이 덕분에 동생 사업을 지킬 수 있었고 예비는 남동생이 신고한 지 마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한정 못 원하고 있으니 예비 올게였던 애도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이 잡힌 것이었죠. 갑자기 형사들이 찾아와서 경찰서로 연행해 가니 당황했는지 제 남동생과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동생은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근데 저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무말을 기도 전에 갑자기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어요. 오빠한테도 말하려고 했고 금방 채우려고 했는데 변명은 그게 끝이야. 조금 더 생각하지 그랬어. 저번에는 친정엄마가 여행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이번에 몸이 안 좋으셔서. 그때는 아프기 전에 여행 다녀오신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말인데.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러다가 나중에 직장도 못 잡아요. 그럴 줄도 모르고 남의도 훔친 거야? 죄값은 받아야지. 그리고 내 동생은 합의할 생각 없으니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나와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정이 한 번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니 그 여자가 빼돌린 돈이 몇백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돈이었죠. 저희 남동생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으니 몰래 뒤에서 돈을 빼돌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강력 형사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라떼한 부분은 강력히 형사님들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던 저도 형사님들이 저를 찾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다 선처해달라고 연락을 하고 그 여자 부모님들까지 저희 남동생 평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도움도 많이 되었잖아.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잠깐 실수한 걸로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게 하자. 우리가 그 돈 물어줄게. 우리가 돈 주면 되는 거잖아. 고작 몇천만 원 때문에 우리 딸 인생 조에 막히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회복하고 있는 동생에게 찾아온 그 여자의 부모님들도 그 여자랑 똑같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먼저 신우가 큰 소리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몸도 안 좋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일이 걱정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죠. 너는 뭔데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뭘 알아? 알고 보니 바람 피고 있던 거 아니야. 원래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 생각하는 게 그러니 본인 딸도 그렇게 키운 거겠죠. 이 사람 아주 환자고 안정 취해야 되니 이만 가주세요. 저보다 더 역정을 내는 쉬는 모습을 보며 다시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는 조심스럽게 행동. 이렇게 성격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 부모님들이 안 가고 있길래 제가 지금 안 나가면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며 남동생 병실을 떠났고요. 결국 그 여자는 제 남동생이 합의해주지 않아 잡혀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동생과 결혼하려고 했던 애가 돈 때문에 동생을 배신해서 그런가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싶었는데 이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내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도 안 좋았지 미안하다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제 옳게 대를 안 좋게 받기에 역시 어른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사과에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 말씀 듣고 남동생이랑 결혼한 애를 잘 봤어야 되는데 싶은데요. 그러면 내 딸도 좀 예쁘게 봐줄 수 있을까? 나도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시어머니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남동생과 신우가 만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루는 제가 남동생은 어떤가 싶어 병원에 가봤는데 신우가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동생 화라는 것도 도와주면서 챙겨주길래 참 고맙다 싶었는데 둘이 같이 있는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순간 이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신일이 예쁘게 라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신우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의 덕분에 남동생 사업도 넘어지지 않았고 회사 돈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제 남동생 박스 공장을 소개해줘서 거래처들도 많이 늘어났기에 여러모로 신우에게 고마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돌이 저한테 말하기 전에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동생이 저를 불러가 보니 신우랑 같이 있길래 오늘 얘기하려나 했어요. 누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누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아가씨랑 만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 제가 먼저 선수 치니 남동생은 당황하며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겹사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생이 알았기에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남동생의 일이 있기 전에는 저도 시어머니를 대해야 할 때 색관경을 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시어머니가 말씀은 세게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챙겨주실 때도 많고 애정이 있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니 저도 예전과 다르게 시어머니를 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신우도 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자기가 잘하겠다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가 잘할게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까 항상 노력할게요.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 사실 나는 아가씨가 내 동생 만나준다고 하니 고마워 뿐이야. 내 동생, 잘 부탁해. 제 따뜻한 말을 들은 신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랑 시어머니랑 싸운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우와 남동생 결혼을 반대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제 동생이랑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니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신우를 달래며 남동생한테 한마디 씁니다. 내가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던 집은 20평대라 너무 좋기도 하고 지금 아가씨 사업장이도 거리가 있으니 다른 집으로 알아봐.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을 그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신우가 남동생을 도와줬을 때도 제가 뭐 하나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동생 결혼할 때 준비하는 걸로 갚아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혼수나 예물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전에 부모님이 동생 결혼했으나 남겨놓으신 돈이 있거든. 그걸로 신혼집하고 혼수에 문제 없을 거야. 언니 아니에요. 저도 모은 돈 꽤 있어요. 그걸로 결혼 준비하면 돼요. 졸 때 받아 그리고 그런 돈은 비상금으로 잘 갖고 있어. 살다 보니 생각보다 돈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 신우는 괜찮다고 한 사고 거절했지만 계속 거절하면 결혼 반대할 거라고 하니 알겠다 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괜찮겠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제 남동생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우이가 남동생 재활을 많이 도와줘서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말이라면 들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진국이라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동생은 아직도 재활을 다니면서 회복하고 있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잘하고 제 동생한테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 참 예쁘다 싶더라고요. 신우와 동생이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인연이 또 이렇게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격경사라고 해야 되는지 동생의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벌써 임신한 지 7개월째 들어섰고 곧 있으면 출산을 앞둔 임산부지만 제 결혼 생활 중 이렇게 편안한 하루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이젠 신우가 아닌 올케가 됐지만 올케가 남동생과 만나게 되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니 시어머니가 요즘 남편을 얼마나 닥달하는 몰라요. 저번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을 구박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신하면 몸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이런 집안 일들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아이 엄마아. 왜 또 와서 잔소? 나 방금 태어났는데 힘들어. 넌 그래도 집에 오면 쉬이라 하지. 며느리는 하루 종일 무거운 배를 들고 다녀야 돼.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 남자인 내가 더 도와줘야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본인 엄마 아닌 것 같다며 툴툴거렸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내심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랑 시어머니 사이도 틀어지지 않고 사이 좋겠지요,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를 집안에 들어올 때는 한 번, 두 번,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애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싶거든요. 나름 반전이 있었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